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세상 읽어주는 남녀, 지금 시간은 2부 코너입니다. 2부는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먼저 공유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3월 30일자 내일의 눈에 올려진 내일신문 정영근 기자가 올린 내일의 눈입니다. 기자 칼럼인데요. 수에즈 운하 사태와 속빈 교량 국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4월 1일자 기고인데요. 김정진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소음 진동 솔루션 팀장. 제목은 이렇습니다. 층간소음 해법이 보인다. 저도 아주 반가운 기사입니다. 예. 세 번째는 미소가 매력적인 남자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 빅데이터 전문가죠. 안동욱 대표의 신문로 칼럼입니다. 제목은 여러 세상에 존재하기 메타버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보라 변호사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라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나 이런 기고문들이 요즘은 부동산 아니면 다 선거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신물이 나기도 하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식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다각화 좋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도 뉴스로만 보긴 했는데 수에즈 운하 사태 한번 보셨죠? 저는 이제 역사 시간에서만 배웠었던 수에즈 운하가 그렇게 좁은 공간인지는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향하는 해상 물류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그 물류가 전 세계 물동량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0%?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하지 질문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3% 정도라고는 합니다. 근데 13%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물동량의 13%라는 건 절대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고 이후로 대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동안 운송 지연으로 인해서 물류난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고요.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밀린 상황에서 많은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조금 돌아서 그 남아공의 희망봉을 지나서 가는 것으로 지금 우회로를 선택한 선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조금 가기도 하고 이제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인데 그 선박의 안정성,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건실한 조선업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좋은 뉴스들도 있는가 반면에 사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 해상 물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해상 물류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는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안과 대륙을 잇는 그런 교량 국가라고 할 것인데 이런 그런 이제 수에즈 운하 사태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데 대해서 지금 일단 상황 점검 회의를 간단하게 열었다고는 하는데 이런 이제 중요한 회의에서 많은 이제 수출입 기업들이라든지 화주를 대표한 단체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이제 피해를 입은 선박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그다음에 이제 회의가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연구의 취지입니다. 그래도 수에즈 운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뚫려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층간소음 관련된 이제 기고문을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그런 민원 발생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뉴스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몇몇 연예인들이 그런 이제 밑에 집 살고 있고 혹은 옆에 집 살고 있는 분들이 몇몇 연예인들의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글들을 써서 뭐 사과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그맨 이휘재 사실 등.
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층간소음 관련된 이제 그런 상담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특히 작년에 몇 번 질문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층간소음 관련돼서는 변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데시벨을 한번 측정을 해본다면 그렇게 이제 그런 기준만큼 데시벨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은 데다가 설사 그런 소음 관련 데시벨이 기준 이상으로 나온다고 한들 손해배상 그런 기준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뭐 설사 변호사인 저희들이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한들 그것은 뭐 이례적인 그런 뭐 약간의 그런 금전적인 그런 메리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방지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히려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을 경우에 이걸 이유로 뭐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뉴스 가끔 보시면 오히려 살인 사건 같은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층간소음이라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개입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적절치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충격음 기준이 별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 시댁이 40년, 50년 된 아파트인데 오히려 층간소음이 없어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두텁게 지으셔서 그런지 오히려 아이가 뛰어다녀도 밑에 집에서 이렇게 소리가 잘 나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지어진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층간소음이 없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는 일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제 생활에 소음이라는 이제 공해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건설사들도 여러 가지 바닥 충격금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는 여기 기재되고 있어서 저희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도입돼서 완화되기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윗집 그리고 내 아랫집이 내 이제 목소리나 내 그런 발자국 하나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꼭 인지를 하셔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세 번째 곡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짜잔. 그 장자지몽이라고 하죠.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여기도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저희보다는 저보다 좀 더 어린 10대, 20대한테 상당히 익숙한 개념일 것 같아요. 게임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캐릭터로, 나의 이제 다른 부 캐릭터로 접속을 해서 게임 속의 유저들과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동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코로나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 이래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좀 더 현실화돼 가면서 특히 게임 같은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연예인 그룹인데 SM 소속사 에스파라는 그런 기업이 에스파라는 그 그룹이 그런 본인의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한번 얼마 전에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게임 유저가 전 세계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1억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그런 이용자 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현실 세계와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한한 공간 개념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빌드 개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도덕성이나 법, 제도, 규칙 등을 마음대로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진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 몇 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소송 중 하나가 게임하다가 서로 뭐 현피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그렇게 현피를 뜨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서로 욕설적인 댓글이나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싸움이 이제 현실화되는 경우들, 아까 얘기했던 현피, 뭐 이런 경우들이 많고, 게임에서 또 이제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언동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고소의 형태를 통해서 많이 현출화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버리셨다가는 상당히 큰일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법 질서를 이런 메타버스 혹은 가상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상 세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범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런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혼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독성도 심화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도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는 점차 이렇게 이제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이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실 것이고 어떤 인격을 표현하실 것인지에 어떤 인격을 표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바라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일교차는 큽니다만은 폼으로 들어갔으니까 폼 메시지 우리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예, 볼수록 그 매력적인 이보라 변호사 각 한마디씩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안동욱 대표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우리 김종필 기자님과 아차산 빨리 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내려와서 좋습니다. 막걸리 한 잔. 네, 빨리 아니, 해요. 안영탁이에요? 막걸리 한 잔? 예, 그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마음 이해하고요. 자, 우리 이보라 변호사도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봄 기운 한번. 예. 저도 엊그제 우리 토요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가서, 네, 그러고 장마비 나서 같이 이제, 왔어요. 장마비 같이. 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요일에 나가보니까 오랜만에 하늘이 상당히 맑게 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다들 엄청 고생하시고 이제 또 기침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맑게 개인 하늘처럼 서로 맑은 미소 보여주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범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갈등 상황들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분 말씀 같았습니다. 예. 어쨌든 스트레스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아주 상쾌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들 메시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두 분이 주신 메시지처럼 일상이 경쾌하고 또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